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스트 화학과에 있는 김봉수 교수입니다. 오늘 전용액 공정 전자소자용 3차원 가교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왼쪽에 있는 바와 같이 공액, 고분자, 저분자 반도체 소재를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자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소자도 제작을 하고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유기 반도체 및 퀀텀 닷에 대해서 패터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특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패터닝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미래의 하이 레졸루션 전자소자, 예를 들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든지 VR, AR, MR과 같은 전자소자 디스플레이용 각 구성 성분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와 같은 하이 레졸루션 일렉트로닉스를 저가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용액 공정으로 전자 소재들을 모두 다 패터닝하는 공정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공정은 올소고날 프로세스라든지 잉크젯 프린팅이라든지 또는 크로스링킹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있어 왔으나 각 소재에 대해서 각각의 공정이 특정화되어 있어 여러 층을 형성하기에는 이 공정을 적용하기에 매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한 점은 기존 컨벤셔널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에 기반하여 이 공정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공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컨벤셔널 포토 리소그래피는 무엇보다 포토 레지스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방막 위에 포토 레지스트를 얹고 UV를 쪼여서 원하는 PR이 분해되거나 또는 가교됨을 활용하여서 포지티브 패턴, 네거티브 패턴을 구현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3D 크로스링커라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였고 이것을 원하는 타겟 필름에 매우 소량 넣어도 UV를 받았을 때 가교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튼튼한 가교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서 단순히 용매로 씻어내면 우리는 원하는 패턴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존에 있었던 PR을 이용하는 공정에 비해서 PR이 필요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공정이면서 무엇보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전기적 특성의 감소가 없는 소자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여러 색깔의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소재들을 수직으로도 쌓을 수 있고 수평적으로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정 가운데에 보시는 바와 같은 4개의 아자이드를 가진 가교제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서 왼쪽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고분자 유기 반도체와 또 고분자 게이트 일렉트릭, 실버 나노파티클과 같은 소재들을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은 패턴된 적층된 전자 소자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가교제의 맨 끝에 아자이드를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가교를 위해서 왼쪽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알킬 브로마이드, 바이닐, 아크릴레이트 옥세테인과 같은 부가적인 물질들을 요구하는 그런 물질들을 벗어나서 아자이드는 단순히 UV만 쪼여주면 나이트린이라는 중간체를 만들고 이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선택적으로 특히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CH 그룹에만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퍼플로리네이티드 된 아로마틱 아자이드를 활용하였고 예전에 기존에는 2BX와 같이 정 가운데 있는 2개의 작용기를 가진 분자 스타일이 벗어나서 가운데 코어를 4개의 가교제를 도입할 수 있는 4BX 타입으로 저희는 가교제를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바와 같이 가교 효율이 예를 들면 2BX는 36%인데 4BX는 82%로 확실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더 나아가 말씀드리겠지만 6BX 같은 경우는 96% 정도까지도 가교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교 효율의 증가는 우리가 가교를 위해 필요로 하는 가교제의 양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기적 특성이 줄어듦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2BX와 4BX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2BX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7웨이%까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모양의 패턴을 만들지 못함에 비해서 4BX 같은 경우는 1웨이% 수준에서도 패턴이 잘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버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는 5웨이% 수준에서 패턴이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가교제가 어떻게 잘 반응을 했는지를 FTIR이라든지 토프 심서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하였고, 그 다음에 1웨이%라는 적은 양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분자의 결정성이 거의 감소하지 않음을 엑스레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가운데 그림 C에 있는 바와 같이 대면적으로 다양한 모양을 패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림 E와 F에 있는 바와 같이 전기적 특성이 원래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은 물질에 비해서 전혀 감소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안정성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림 I와 K 같은 경우는 게이트 다이렉트릭에 해당되는 PMMA 고분자에 대한 패턴과 또한 실버 나노파티클의 패턴에 대해서도 잘됨을 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터닝 연구를 통해서 전자 소자를 만들었을 때 높은 이동도를 보이는 유기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잘 만들 수 있었고, 이의 구동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각 전자 구성 요소를 적층하는 모습을 다시 그림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러 스텝을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P-타입 또는 N-타입 소재들을 이용하여 회로를 설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NOT, NAND, NOR와 같은 전자 회로도 구성하고 이 회로가 원하는 대로 잘 작동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OLED라고 하는 유기 발광 소재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똑같이 4BX라는 분자를 이용해서 특히 슈퍼 옐로우라는 고분자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바와 같이 전기적 특성이 전혀 감소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이 프리스틴이고 빨간색 데이터 포인트가 4BX로 가교된 방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적 특성, Current Density Voltage 또는 Current Efficacy Voltage 커브를 보셨을 때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패턴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포토마스크 5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해보았을 때 잘 패턴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H에 있는 그림과 같이 초록색과 빨간색 패턴을 연이어서 연속적으로 패러렐하게 잘 됨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4BX 뿐만 아니라 더욱더 연구를 확장하여 6BX, 8BX 등으로 만들었고, 또 오른쪽 컬럼에 보시면 좀 더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소프로필이라는 작용기를 도입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특히 IP6BX는 저희에게 되게 놀라운 결과를 주었는데요. 이를 퀀텀 닷 소재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공정은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게 되고요. 정 가운데 있는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퀀텀 닷 소재 사이에 있는, 즉 리간드들 사이에 있는 공간에 가교제가 위치하여 다양한 이 주위에 있는 퀀텀 닷들을 가교를 시켜서 패터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RGB 컬러에 해당되는 퀀텀 닷 소재를 모두 다 거의 1마이크론 수준까지 패터닝 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픽셀을 구성할 수 있었고, 또한 다양한 색깔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름 리텐션 레이쇼 1인 상태, 즉 가교가 완전히 되고 패턴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도 PLQI 값이 1인, 즉 광학적 특성이 매우 잘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IP6BX를 활용하여서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았을 때도 발광하는 파장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왼쪽 아래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Current Density Voltage Curve라든지 Luminescence Voltage Curve가 가교를 하지 않은 상태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EQE도 거의 같고요. 더욱더 중요한 점은 F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라이프타임이 더욱더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일반적인 유기용매로 가공할 수 있는 소재들 뿐만 아니라 폴라 솔벤트에 녹여져 있는 전자 소재도 가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교제 또한 개발을 하였습니다. 한 예로 에틸렌 글라이콜이 포함되어 있는 저희는 2BXNEO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양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에틸렌 옥사이드 또는 에틸렌 글라이콜 길을 가진 가교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2BX4EO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소프로파놀에 매우 잘 용해됨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재밌는 부분은 실버 나노와이어를 빗을 쪼였을 때 선택적으로 잘 이어줄 수 있는, 즉 가겨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미난 부분은 서브스트레이트를 알리파틱 체인으로 코팅을 한 상태에 그 위에 실버 나노와이어를 놓고 UV를 쪼여주면 이 2BX4EO가 실버 나노와이어 사이뿐만 아니라 실버 나노와이어와 서브스트레이트 간에도 튼튼한 접착을 확보해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실버 나노와이어 전극을 많이 만들어 왔지만 이렇게 패턴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는 아직까지 본 예는 거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버 나노와이어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면저항의 증가가 큰 이슈인데요.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실버 나노와이어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해주면 저희는 PEDOT-PSS를 선택적으로 실버 나노와이어 위에만 도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왼쪽 아래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모양의 실버 나노와이어 전극 패턴과 또한 다양한 디멘전의 실버 나노와이어 전극 패턴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버 나노와이어 또 PEDOT-PSS가 입혀진 하이브리드 전극 소재를 이용하여 오른쪽에 있는 실버 나노와이어 기반 트랜지스터와 또한 일렉트로크로믹 디바이스를 구동하여 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바와 같이 맨 위에 보시면 이 슬라이드에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이 매우 잘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그림 F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전극의 사이즈가 커져도 저항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그림 H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부렸다 폈다 여러 번 하여도 전기적 특성이 매우 잘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림 I에 있는 소재들을 이용하여 일렉트로크로믹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이와 전극 실버 나노와이어 PEDOT-PSS 전극을 활용하여 연결하여 소자를 반복적으로 구동하였을 때 그림 M에 있는 바와 같이 실버 나노와이어만 있을 때 또는 PEDOT-PSS만 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반복적인 소자 구동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연구하고 있는 3차원 가교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많은 연락을 주시고 또한 저 또한 적극적으로 그에 대응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